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저출생 대책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한 주간 이슈 중 새롭게 발표된 저출생 대책을 소개한 보도로 그중 현금성 정책이 핵심이었음을 기자가 자세하게 소개해준 보도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이 정부가 지급하는 부모 급여나 양육 수당이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요. 네. 그럼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봤더니 이 국내 총생산 GDP에서 이 현금성 가족 정책 지출이 1%포인트 늘면은 이 합계 출산율은 0.060명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1%포인트를 올리기 위해선 지금보다 이 현금성 지출을 3배 더 늘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봤자 고작 늘어나는 출산율은 0.06명에 불과하다 보니 이 현금성 정책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현금성 대책이 출산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관련 조사 결과 등을 살펴보고 전문가 의견도 함께 들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경제픽 보도에서 정부의 저출생 대책 내용을 전했는데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책 마련에 도움을 주는 공익성 높은 보도였지만 저출생 대책 중 주거에 관한 지원 부분은 발표되었다고 언급만 하고 넘어가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궁금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Y에서 궁금함이 남지 않는 보도를 위해 저출생 주거 대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 정부는 세계 최악의 수준에 처한 출산율의 반등을 모색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중 주택 정책으로는 신생아 우선 공급 등을 신설해 출산 가구 대상 주택 공급을 7만 호에서 12만 호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그린벨트를 해제해 14,000호의 공공주택을 신혼, 출산, 다자녀 가구에 배정하고 민간 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18%에서 23%로 상향 조정합니다. 그리고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2억 5천만 원으로 추가 완화합니다. 또한 정부는 저출생 대응책의 일원으로서 결혼을 장려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출산이 대부분 혼인한 뒤 이루어진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2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1주택으로 간주하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합니다. 이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는 12억 원까지 비과세되고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12억 원과 더불어 고령,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Y 두 번째 주제는 취약계층 폭염 대책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무더운 여름, 폭염의 피해가 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여러 보호 지원 사업 현장을 담아낸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쪽방촌, 해가 내리쬐고 바람 한 점 없는 좁은 골목길 위로 미세한 물안개가 분사됩니다. 지난해 처음 설치됐는데 잠시나마 바닥과 공기에 열을 식혀 숨통을 틔워줍니다. 현재 쪽방촌 등 폭염 취약 지역에선 낮 1시부터 밤 9시까지 매일 4번 거리 순찰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종일 밖에서 일하는 택시기사들 역시 도심 곳곳에 마련된 쉼터에서 얼음물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쪽방촌을 찾아 서울시의 폭염 대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보여주고 취약계층은 물론 야외 노동자인 택배 기사들도 마련된 쉼터를 이용해 더위를 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보도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의 폭염 대책을 살펴보는 보도로 여러 대책을 보여줘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보성을 기했는데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의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시야를 넓히면 좋을 것 같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폭넓은 보도를 위해 시청자 톡톡Y에서 서울시외의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대책을 정리해봤습니다.
각 지자체는 무더 위로부터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먼저 데프리카로 불릴 만큼 무더운 대구시는 5월 20일부터 약 4개월간 폭염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입니다. 대구시는 공사장 현장 근로자, 노년층 논밭 작업자, 독거노인 등을 3대 취약 분야로 분류해 중점 관리하기로 했는데요. 공사장 현장 근로자는 오후 2시에서 5시 취약 시간대 무더위 휴식 시간제 운영, 식수 제공, 건강 상태 체크 등을 하도록 지도하고, 논밭 작업자에 대해서는 작업을 자제하도록 마을 방송을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폭염 기간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 21억 원을 시군에 선제적 지원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독거노인 등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 쉼터 냉방기 수리, 주거 취약지역 냉방버스 운영, 굴매트, 부채 등 예방 물품 지원 등에는 9억 3천만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대전시는 재난 대비 이치수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무더위 쉼터 지정, 응급 잠자리 마련, 긴급 구호물품 지원, 자치구 보건소, 119 등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공동대응반 구성 등 빈틈없는 취약계층의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지자체마다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대책은 다양한데요. 사는 지역에 따라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살펴보고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아이 세 번째 주제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뇌졸중 등으로 갑자기 심장이 멈춘 환자를 살릴 골든타임이 4분 정도라고 합니다. 길을 지나가다 위급한 환자를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하는 경우 생존율을 1.7배 높일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소개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길 가던 남성이 갑자기 고꾸라집니다. 근처를 지나던 환경공무관이 남성의 상태를 확인한 뒤 신고 전화를 걸고 바로 심폐소생술을 벌입니다.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4분여간 가슴 압박을 멈추지 않았고 쓰러졌던 남성은 심장박동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29.8%. 매년 조금씩 상승하고 있지만 82%인 노르웨이나 영국, 미국 등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심정지 환자에게 골든타임 내 심폐소생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고 해외보다 낮은 우리나라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제시해 교육의 중요성을 알렸는데요. 심폐소생술 관련한 조사 결과를 정리하는 보도로 중요성을 각인시켰지만 가장 중요한 심폐소생술 방법을 설명하지 않아서 중요한 정보가 빠진 셈이 됐는데, 이를 보충하기 위해 그래픽을 활용한 심폐소생술 단계와 방법을 설명하면 좋을 것 같다는 시청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빠짐없는 보도를 위해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심폐소생술의 단계와 방법을 알아봅니다. 보도에서 언급했듯이 심정지 환자에게 골든타임은 4분이기 때문에 환자가 쓰러지고 4분 이내에 빠르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1단계는 환자의 양쪽 어깨를 두드리며 환자의 의식과 반응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2단계는 119에 신고하고 주변에 자동심장 충격기를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3단계는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내로 관찰해 호흡을 확인하고 호흡이 멎거나 비정상적이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4단계는 환자의 가슴 압박점을 찾아 깍지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로 압박을 실시하는데요. 이때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와 약 5cm 깊이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5단계는 환자의 머리를 뒤로 기울이고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유지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환자의 코를 막고 구조자의 입을 환자 입에 밀착한 뒤 환자의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1초 동안 숨을 불어넣습니다. 이때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대 2로 진행합니다. 심폐소생술은 환자가 쓰러진 직후부터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모든 단계를 숙지해 두었다가 위급 상황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